망분리 완화 규제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저뿐만 아니라 앞선 세션에서도 이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발표했었을 텐데 이제 뭐 금융이나 공공기관에서 이제 분리되어 있던 내부, 외부 사이에 통로가 생깁니다. 이 통로로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중점은 이 연결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 것인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기존의 저희 금융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전부터, 심지어 10년 전이 아닌 며칠 전까지 커다란 금융 관련 사고가 많았죠.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 사이에 벽을 놓습니다. 물리적으로라든지 논리적으로라든지 아예 분리를 해놓고 자, 유출 사고에 대한 염려를 제로로 줄이자 라고 했지만 뭐 여러 가지 트리거로 인해서 연결이 되게 되었죠. 하지만 뭐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연결이 허용된 상황이라도 기존 망분리 규제 시에 갖추고 있었던 보안 레벨과 같은 수준의 연결을 그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시스템들이 지금 여러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앞선 세션, 저 옆에 있던 세션에서 다양한 보안 솔루션 관해 드렸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통제된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주제가 연결 위에 보안을 입힌다 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니터랩에서 어떻게 이 통로에 연결해서 보안을 입히고 있는지, 모니터랩 솔루션들이 망분리 규제 완화 시대에 대비책이 될 수 있는지, 망분리 규제 완화 시대에 금융이나 공공기관 플러스 뭐 다른 기업체들에게 어떤 보안적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아키텍처 레벨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IT 관계자 아닌 분들도 쉽게 쏙쏙 들을 수 있게 발표 들어드릴 테니까 어려운 건 지나가시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변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트리거가 됐길래 망분리, 잘 하고 있던 망분리를 규제 완화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규제 완화를 할까요? IT 환경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저희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업무할 때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몇 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많이 바뀌었죠. 간단한 워딩 수정부터 뭐 아이디어를 짜낸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한다든지 그리고 나온 결과물들을 기획안으로 만든다든지 이 모든 과정을 사스의 앱 혹은 챗GPT 사용합니다. 사실상 이제 월말 되면 저희 월급 받죠? 저 약간 찔리는 게 제가 아니라 챗GPT한테 월급 줘야 되고 쌤 말투만 좀 넘겨야 될 것 같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사스 앱 그리고 챗GPT 같은 LLM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사스 없이 못 사는 시대, 너의 업무를 도와줄게, 나는 AI.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망분리 시대에서 망분리 규제 완화 시대로 넘어가게 한 트리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새로운 요소들 생겼으면 써봐야죠. 그렇게 좋다는데 폐쇄만이 유일한 보안의 답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금융이나 공공기관마저 이렇게 보수적인 환경조차도 그래서 그거 얼마나 좋은데 우리도 한번 써보자 하면서 관심 갖게 됐습니다. 뭐 출장지든 원격 근무지든 아니면 저희 거래처 사람들이든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하게 저희 업무망에 들어올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지라, 그룹웨어, 컨플루언스, 뭐 다양한 사스, 수천 개가 넘는 사스 앱 잘 써야 되죠. 안전하게. 또 제한적이더라도 LLM, 그 좋다는 AI 써먹어야겠죠. 그래서 단절이 아닌 연결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처럼 이 좋은 사스 앱 챗GPT를 가지고서 업무 너무너무 잘하고 싶죠. 회사 성장에 도모하고 싶습니다. 왜냐? 저희 회사 사랑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외부 연결로 인한 공격 표현 확대, 즉 규제 완화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이제 보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나 기관들도 뭐 단순하게 이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보다 시간이 뭐 하루 이틀 뭐 몇 달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적절한 보안 조치를 반드시 수반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한 연결이 아닌 통제된 연결을 우선 구축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제된 연결 가능하게 하는 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제 커먼해진 개념 바로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너무 보편화가 되어버렸는데
이 제로 트러스트가 고립을 허문 다음에 연결을 허용하되 누가 접속하는지, 어디까지 접속하는지, 무엇으로 접속하는지 모든 것들을 항상 검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뭐 철학이고 아키텍처라고 표현해서 처음 나왔을 때 2009년쯤 됐나요? 2010년? 와, 굉장히 보안의 변혁 일으킬 게임 체인저, 시큐리티 체인저라고 소개됐지만 이제 누구나 다 제로 트러스트 편하게 얘기할 정도로 커먼해진 개념입니다. 이게 유행이 지난 게 아니라 표준이 된 겁니다. 표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연방정부의 제로 트러스트 채택, NIST 표준화, ISO 국제 표준 개정 뿐더러 글로벌 금융기관인 체이스, 시티뱅크 같은 금융기관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 프레임워크 채택, 이거 모두 다 이제 보안 표준에 맞춘 움직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보안 사고 난리도 아닌데 저희들도 다 뒤처져서는 안 되겠죠. 이런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오늘 앞서 들으셨던 여러 개의 세션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든 솔루션들도 아마 제로 트러스트 기반일 텐데, 사용자 인증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여러 개로 분리하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트래픽을 세밀하게 검사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랑 여러분들이 집중해볼 항목은 바로 SSE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가트너에서도 SASE,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안 핵심 구성 요소로만 SSE, 바로 이 SSE가 향후 2년에서 5년 가장 큰 전환을 이끌어낼 기술, 트랜스포메이셔널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SSE가 단순히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합해놓은, 그리고 기능 개선만 올려놓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보안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핵심 축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SSE, 특히 저희 모니터랩이 제공하고 있는 이 SSE가 어떤 보안을 제시하고 또 망분리 규제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SSE, 저희가 항상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아이온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 인터넷으로 향하는 트래픽에 대한 보안, 그리고 두 번째는 시큐어 리모트 액세스, 이제 기업 애플리케이션으로 향하는 트래픽에 대한 보안을 적용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인데, 왜 굳이 하나인 SSE를 두 가지로 나눴냐? 그 이유는 바로 사용자 트래픽의 목적지 때문이죠. 망 분리 규제 완화하면은 내부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가는 트래픽뿐만 아니라 외부 사용자가 내부망에 들어올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래픽, 사용자가 어떤 곳에서 내부를 접속을 하든 외부로 가든 연결이 허용된 곳이라면 아무것도 믿지 않고 검증한다. 즉 독자치가 어디든 완벽하게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저희 모니터랩 아이온 클라우드 SSE가 지향하고 있는 완벽한 통제된 연결입니다. 그럼 이제 내부, 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하나씩 검증하는 보안 서비스들을 보실 텐데, 우선 이 보안 서비스들은 공통적인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접속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에 인증서가 설치된 에이전트를 다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이 에이전트를 사용해야지만 사용자의 모든 트래픽이 저희 아이온 클라우드 엣지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금융공공기관 내에 있는 어플라이언스, 즉 정책과 보안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안전하게 터널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저희만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뿐만 아니라 글로벌 SASE 벤더, SSE 벤더들이라면 다 똑같습니다. Zscaler, Netskope, Palo Alto, Cloudflare 같은 모든 SSE, SASE 사업자들은 전부 에이전트 설치를 이제 기본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설치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한적인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라 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보안 정책을 제공받는 부분, 금융공공기관의 내부 안에 있는 어플라이언스든 아니면 저희 같은 아이온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로 가게 된 것은 이제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의한 제약에 의한 선택일 뿐, 제로 트러스트 실현을 위해서는 에이전트가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에이전트를 사용한 대표적인 보안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을 GTNA입니다. 제가 이 GTNA를 모니터랩에서 출시하고 세션 발표 되게 여러 번 가졌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웨비내에서
매번 이제 20분, 30분 이렇게 막 말을 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VPN 하고 딱 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VPN과 GTNA 기업 네트워크로 안전하게 터널링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이 보안의 깊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VPN을 일반 연결이라고 하면 GTNA를 망분리 규제 완화 시대가 원하는 통제된 연결을 실현하는 그런 보안 서비스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망분리 완화, 단순히 연결을 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통제된 연결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 것인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기존 VPN이 갖지 못한 제로 트러스트 철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 디바이스, 너 누구니? 네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가 뭐니? 확실히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자, 너 인증인가 받았어. 그래서 너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니? 정확하게 어디니? 모든 기업 네트워크를 열어주는 게 아닌 이 사용자가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별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VPN이 갖고 있었던 취약점, 측면 이동과 같은 취약점으로부터 기업 리소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디바이스에게 어떻게 정해진 목적지로만 안전하게 열어줄지 통제하는 열쇠를 GTN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GTNA라는 열쇠, 이 첫 번째 홈은 뭘 확인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너는 누구니, 너가 뭘 할 수 있는지 하고 훑어보는 게 첫 번째 단계죠. 그 단계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SSO, 싱글 사인언을 통해서 간편하게 인증인가 처리 도와주고 있습니다. 옥타나 엔트라 AD 같은 아이다스 서비스 지원하고 있고요.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LDAP 커넥터로 유저 프로비저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SSO나 옥타 같은 서비스들 고가의 장비잖아요. 이런 고가 아이다스가 도입하기 부담스러운 고객들을 위해서는 이제 올해 9월부터는 저희만의 아이온클라우드만의 아이다스를 이제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증과 계정 관리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사용자가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차례 사용자가 확인하는 디바이스를 훑어보겠습니다. 기기마다 변수도 다르고 조건들도 다릅니다. 이 기업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이제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맞췄는지 확인하는 건데, 안티바이러스가 깔려있니, 방화벽은 활성화되어 있니, 아니면 특정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EDR 스코어는 85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네 기계는 85점 이하가 아니네 하면서 이 디바이스를 하나하나 훑어보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디바이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 사용자가 어디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분류해서 접근시키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저희는 유저 투 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허용된 사용자 디바이스라고 하더라도 모든 리소스에 무제한 접근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리소스에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리소스마다 다른 정책, 다른 DPC, 사용자가 할당이 되겠죠. 내부 사용자가 모든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허용을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보면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개발 1팀은 개발 1팀 서버에만, 개발 2팀은 개발 2팀 서버에만, 회계팀은 ERP나 회계 장부 서버, 그리고 일반 직원들은 웹메일, 혹은 그룹웨어 같은 곳에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유저 투 앱 세그멘테이션 부분입니다. 단순히 통로가 생겼다고 연결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곳에만 통제된 연결을 하는 것이 이 GTNA의 역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GTNA는 클라우드형도 제공드리고 오플라인 형태로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에서는 클라우드형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는데, 금융이나 공공기관 같이 이제 클라우드형 보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기관 내에 이제 가지고 있는 DC에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오플라인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GTNA라는 상품은, 서비스는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기업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때 필요한 보안 서비스였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다양한 서비스들은 내부에서 외부로 갈 때
이 보안 서비스들입니다. 웹 서비스부터 뭐 LLM, 챗GPT 아니면 다 기타 SaaS 앱처럼 자유롭지만 통제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요. 그럼 처음 저희가 살펴볼 웹 서비스, 환경을 안전하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다들 아실 것 같은 SWG, Secure Web Gateway입니다. 안전한 웹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계층, HTTP, HTTPS 트래픽을 분석하고 정책에 따라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SWG를 소개하거나 하면은 US 사이트 차단 솔루션 혹은 뭐 URL 필터링 솔루션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단순한 URL 필터링을 넘어서 웹에 대한 전반적인 제어가 가능해야 됩니다. 여기 화면에 제가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HTTP 관련 요소, HTTP 헤더부터 get 쿼리, 포스트 페이로드까지 모든 기업, 기관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하는 마치 맞춤형 정장처럼 맞춤형 제어가 가능하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물론 웹을 통해 업다운로드 되는 파일들도 훑어보고요. 이 파일의 콘텐츠나 확장자 혹은 그 파일 내부에 있는 PII, 개인 식별 정보가 어떤 건지 유무에 따라서 뭐 차단을 할지 허용을 할지 하는 그런 기능들도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시로 만들어봤습니다. 캡처해왔는데 대상은 챗GPT, 조건은 chatgpt.com에서 전달해주는 페이로드 요소에 이렇게 모니터랩이나 영문 모니터랩처럼 특정 리젝스를 차단해줘라고 만드니까 제가 모니터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물으니까 답변을 하지 않죠. 이렇게 답변을 받을 수 없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SWG는 이미 알고 있는 웹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알고 있는 웹에 대한 관문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에는 살짝 모자람이 있는데요. 알고 있는 영역에 대한 통제는 가능할지 몰라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면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던 그 페이지로부터 다운받는 미지의 파일들은 바로 이 RBI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위협 말고도 알지 못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이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입니다. 모르는 것 엄청 많죠? 그렇다고 모두 다 차단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모르는 것 다 차단한다 하면 망블리 규제 완화하는 효과 없어지죠. 그렇기에 무조건 격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망블리 규제 완화 시에는 웹에 대한 조건부 허용이 가능한 만큼 이 RBI가 그 조건부 허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RBI 원격 브라우저 격리, 말은 어렵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접속하겠죠. 구글.com, 네이버, 카카오.com. 그러면 웹서버에서 이 사용자의 웹 콘텐츠 요청을 받은 다음에 응답을 보냅니다. 어디로? 사용자 브라우저, 디바이스로 보냅니다. 그렇게 받은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렌더링을 표현하고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웹서버가 주는 컨텐츠의 악성 요소, 악성 스크립트가 숨겨져 있다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나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디바이스가 감염이 되거나 네트워크가 악성 코드,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감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RBI가 렌더링 장소를 옮겨버립니다. 바로 가상 공간으로 옮겨버립니다. 클라우드일 수도 있고 어플라이언스일 수도 있는 이런 격리된 가상 공간에서 모든 웹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고 렌더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그 결과만 이미지나 혹은 영상 스트리밍 형태로 보내주기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잘 알려진 악성 URL은 물론이고 평소에 애매했던, 잘 모르고 있었던 그레이 웹사이트까지도 RBI를 통해서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이제 망블리 규제 완화가 되면 사내 업무망에서 외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통제된 연결로 제한적으로 외부 웹메일이나 이런 곳에 접근도 허용이 되겠고요. 타 지자체나 정부 포탈 접근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행정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망 보안 유지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RBI 환경에서도 SW처럼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웹 콘텐츠는 가상화로 격리할 수 있지만 파일 다운로드는 웹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콘텐츠웨어라고 하는 CDR, 콘텐츠 Design and Reconstruction, 분해하고 나쁜 것들, 좋은 것들, 뭔지 모르는 이 실행 파일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재구성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합니다. 사용자가 원한다면 PDF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원본 확장자를 그대로 유지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요약해 보겠습니다. 외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진 망분리 규제 완화 환경에서 연결하는 모든 웹 컨텐츠를 통제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위협에도 강력한 보안을 입히는 것이 바로 이 SWG와 RB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RBI 설명하다 보면은 종종 듣는 얘기가 VDA랑 비슷한데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가상화하는 대상이 데스크탑 전체냐 아니면 웹 콘텐츠만이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굳이 웹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웹메일을 많이 사용하거나 SaaS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VDI 쓸 필요 없죠. 왜냐? 리소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무겁습니다. 하나하나 한 사용자당 하나의 CPU를 사용하는 것도 무거운데 이렇게 무거운 VDI 대신 이제 RBI를 선택하는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RBI랑 SW죠. 제가 말씀드린 GTN처럼 클라우드형 그리고 어플라이언스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스비 이제 Saa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을 제공하는 그런 보안 서비스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기업이 승인한 SaaS 앱에 대한 가시성 제공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기능 제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보안 서비스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접근을 하고 특정 SaaS 앱에 접근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구글 시트에서 이 사용자는 다운로드는 허용하고 쉐어를 허용해 그 대신 오픈 이메일을 보내거나 프리뷰 리드는 못하게 이렇게 각자의 SaaS 앱마다 기능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것인데 제공하는 SaaS 앱들 궁금하시죠? 대표적인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오피스 365, 지라 컨플루언스 이런 것들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이온 클라우드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국내 SaaS 앱, 카카오 메일이나 네이버 메일뿐만 아니라 잔디, 하이옥스, 네이버옥스 같은 국내의 SaaS 협업들도 컨트롤 지원한다는 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밑에 있는 API 연동도 가능합니다. 이 API는 기능 제어라기보다는 이제 SaaS 메이터를 SaaS의 메타데이터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후에 조치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나 특정 파일에 접근했을 때, 특정 파일을 공유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 조치할 수 있게끔 경고를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웹과 Saa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서비스였다면 저희 SSE는 그 밖에도 다양한 보안 서비스들이 있는데 처음 보실 게 바로 이 Firewall as a Service and NGDPR입니다. 기본적인 5-tuple 컨트롤 하고 있는 방화벽이고요. 더 깊숙하게 인스펙션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벨까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2,500개 이상의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그 애플리케이션 뒷단에 있는 250여 개의 프로토콜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 서비스는 ATP인데요. 다른 외산 벤더들이 소개하기를 AI Powered Security라고 표현 많이 하죠. 말 그대로 어드밴스한 한 단계 높은 검사를 수행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웹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라인 트래픽 하나씩 검사하고요. 시그니처나 패턴 기반의 안티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TI 플랫폼인 AI랩스에서 제공하는 AI, 머신러닝 기반 위협 인텔리전스로 신형이나 변종, 위협들을 하나하나 다 탐지해내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뭉친 게 바로 아이온 클라우드고요. 내부와 외부, 목적지에 상관없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공공금융기관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는 이 클라우드형이 아닌 어플라이언스형을 사용하겠지만 플랫폼이 어디에 위치하든 다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 통제된 연결을 위해서
아주 안전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근 가까워지는 시간이죠. 지금까지 길게 13번째 세션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LLM 카스비나 LLM 파이어볼 같은 이제 AI 대비한 이런 보안 서비스들도 아이온 클라우드 추가 예정이니까 뭐 한국 SSE 선두주를 거듭하는 모니터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